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그 자유의 새벽당, 이제 국회의원 또 이제 출마하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지, 등등을 설명하려고 우리 강기훈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하시죠, 또. 반갑습니다. 새벽당 당대표 강기훈입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출마하려고 하는가? 뭐 국회의원 뭐 배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아시죠? 반중친미라든가 국익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벽당 하면 우리 지금 몇 명 정도 당선 예상하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아직 예측 불가인데. 네, 예측 불가인데. 예측 불가인데 지금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네. 첫 번째로 투표율이 낮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손에 미생 장갑을 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은 투표를 하러 가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중국 바이러스 걸릴까 봐 공포감도 있기 때문에. 음. 근데 투표율이 낮는데 왜 우리한테 유리하냐? 지금 저희를 보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네. 뭐 유튜브라든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라를 걱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투표장에 거의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로 새벽당을 뽑아야 되겠다. 네. 새벽당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거의 투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당 너네, 그리고 김정민 박사 위원장님, 네. 그리고 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하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네. 여러 기존 정치인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뭐 비례정당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가 왜 독자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어떤 권능이 있고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반중친미라든지 국가의 이익에 필요한 부분을 국회의원 한 명이 새벽당에 반중 국회의원 한 명이 우리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명이 있으면 어떤 권능을 가지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 네. 여기 보면 면책특권이 뭐야 이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 제45조를 보면 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국회 내에서 어떤 사건과 사실에 관련되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민감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익에 관련됐을 때 민감한 얘기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 해도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고요. 네. 어떤 뭐 비밀 유지라든지 비밀 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이 부분에서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보통 방송이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위원회에서 의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뭐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명예훼손죄도 될 거고 비밀 뭐 보안 위반도 될 거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직무상 행한 발언이거든요. 직무와 무관한 사담. 네. 뭐 직무와 무관하게 사담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냐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폭력행위 하다가 뭐 화를 나서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때린다든지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욕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국회에서 하시는 행동, 국회에서 말하고 싶은 거 그걸 갖다 직무상으로 할 때 어떠한 것도 국가의 이익, 국회의원은 다 해도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예시는 제가 다음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개인정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다 까발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혀 면책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건 똑같은 건데 불체포 특권인데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기 중에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알리고 싶고 싸울 때 이제 개인으로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알리지 못했던 부분을 전부 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공론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공개의 원리로 가서 국회 회의를 공개 원리로 가서 국민들한테 다 알려서 심판을 받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입법권이 있습니다. 입법권이 있다는 게 저희가 뭐 거대 정당이 아니라서 법을 뭐 가반수를 해서 발의를 하거나 이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발의를 하거나 표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고 있는지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네. 지금 우리가 아직 소수 정당이라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 통과는 못 시키나 남이 하는 애들 바지가랑이는 잡아당길 힘이 있다. 그렇죠. 이거죠. 국민들한테 다 알릴 수 있고. 그렇죠. 딱 이상한 법 만든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 새벽당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정론강 네. 나서 그냥 기자회견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자회견 하실 때 같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한테 반영 유튜버도 알려버립니다. 다 초청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있지 않습니까? 뭐 1000만 명한테 이번에 100만 원을 준다고요? 그렇죠. 그럼 10조죠. 난리가 나죠, 그거.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네. 재정 적자 나고 난리 납니다, 그거. 국민들한테 안 알리고 이번에 네. 헌법 발의할 때도 헌법 발의안 확정이 됐는데 음. 무슨 세계일보 하나 나왔거든요. 아. 하나 나왔습니다. 이 예산 심의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 확정, 그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네. 지네들끼리 짬짬이 한 걸, 그렇죠. 네. 지금 수많은 추경 예산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어디에 썼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국가를 위해서 썼으면,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차라리 국가로 사들 배치를 다 하든지, 지난번에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한 2조 정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미국에 줘야지. 그렇죠. 우리나라 최동맹국이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죠. 네. 2조어치 마스크를 사서 그것도 KF94인가? 네. 그걸 사갖고 미국에다 주는 게 낫죠. 조건은 없다로. 근데 내가 조건이 없다고 얘기해도 네. 결국 저쪽에서 조건을 물어봅니다. 네. 이 정도 받았는데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래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제 5번에 국정감사 네. 조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바이러스 대처를 잘 했는지, 네. 뭘 어떻게 했는지, 돈을 그렇게 쓴다는지 잘 했는지, 국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럼 국정감사 요청했을 때 같이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해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이러면 됩니다, 국민들한테. 우린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정감사할 때 한 명이 보통 국정감사할 때는 TV에서 다 비춰줍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위원장님 같은 분이 가서 정확하게 아픈 곳, 원래 좀 아픈 곳, 저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로 사람을 때린다. 그래서 제가 말찌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가서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예, 그리고 6번에 인사청문회. 네. 진짜 보수 의원들 인사청문회 할 때 공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좌파들 다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을 제대로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국격에 할 수 있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결론.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보통 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자기 지역만 대표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아니면 정당에 기속돼서 정당의 이익을 대표한다.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네. 근데 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말만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역민의 이익이죠. 지역민의 네, 이익. 지역민의 이익이고 네. 지네들 몇몇 사람의 이익이고 그렇죠. 자기네들 소수 집단의 이익입니다. 뭐 민노총의 이익, 그렇죠. 아니면 정교조의 이익, 음. 아니면 주사파의 이익. 음. 저희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국가 전체 이익의 대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구가 없는 비례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구 관련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국가에 관련된 일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래야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면 미국도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국정 그거 일을 하는 것보다 지역구 가서 사람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국정을 못 돌봐요. 네, 지역민 돌봐야지, 선거 대비해야지, 이것만 평생 신경 써서 임기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소노선을 해도 어떻게 제대로 된, 그래가지고 그러한 그 국정에 관련된 거를 집중을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고 봐요. 네, 예, 신경 안 쓰고 국가 정책, 법안 이런 것만 계속 찾아보면서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하든지 일름 고자질을 하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거죠. 우리한테 유리하고. 네. 내부 고발자, 국민을 위한 내부 고발자 한두 명을 국회에 집어넣고 본인들의 국민 모두의 스파이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황폐해진 토지를 쑤시고 다녀서 비옥한 옥토를 만드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가가지고. 그렇죠. 지렁이가. 지렁이 한 마리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거가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똑같은 질문했던 거예요. 야, 너희들 새로 당 만들어 봐야 잘 성공해 봐야 한 명.
뭐 운 좋으면 2명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죠.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대의제도 국회의원을 만든 취지에 정확하게 따르면 네. 그 국회의원 한 명이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네.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역을 위한 대표도 아니고요. 정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미래한국당을 위해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렇죠. 국가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딴지 거는 거죠. 네. 이상한 법안이 나오면 바로 딴지 걸어서 못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데만 관심을 가졌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다수석을 차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여소야대를 만드는 게 실패한다면 플랜 B라는 게 또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플랜 B는 무엇인가인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국가를 견제할 수 있고 그렇죠. 나쁜 법안을 만드는 걸 견제할 수 있고 네. 예산 낭비하는 걸 견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국가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를 하고 네. 누가 네. 거부를 하는지 네. 하나씩 또 국민들한테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압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정당들처럼 어떻게 뭐 형님 뭐 호용호의하는 관계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신생 정당의 지역구에 묶이지 않은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가능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막 그렇게 일름쟁이를 하려고 해도 야 그러지 마라. 왜 또 그러냐. 저 사람 또 우리 잘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인맥관계를 얘기하게 되면 할 말도 못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봐도 국익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야, 이건 아니야 하고. 네. 네, 그렇기 지금까지 때문에. 해왔던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정당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새벽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비례로 저희를 찍어달라고 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든요. 괜히 우리 찍었다가 표가 갈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작전이 이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좌파들이 자기네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을 만들려 한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딴지를 걸겠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방어막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네. 조원진 의원이 만들었던 네. 재외동포법인가 있죠. 새벽당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으면 네. 조선족 관련이라든지 외국 조선족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받는 혜택들에 관련된 여러 의료보험법이라든지 여러 법안이 과연 발의가 되고 만들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거 외국인 정당 가입법 송영길 의원이 만들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들 4년제 졸업하고 나면은 영주권 취득하는 문제. 네. 그다음 우리나라 불법 노동자도 장기 채용은 그냥 영주권 줘버립니다. 의료보험도 있죠. 예, 의료보험 혜택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우한폐렴 걸려온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이번에 엄청나게 벌금도 매기고 뭐 치료비 요구하는데 중국인이나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 치료해주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법이 올라오는 순간 그냥 바로 저희가 뜨는 거죠. 네. 지금 이러한 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했다. 이게 과연 우리의 국익에 옳은 것이냐. 네. 세금을 하는 국민들한테는 벌금을 매기고 옥을 째면서 추가 예산 해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와서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자격도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상한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회의원을 투표하신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발본 세워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자꾸 떠들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이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새벽당 국회의원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없애려면 정당 해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당 해산이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국익을 위한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준 우리의 표화를 가지고 책임 완수를 할 수 있습니다.